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이제 문제 풀이를 이제 들어가고자 하고요. 그동안 이제 이론 수업을 계속 했었는데 어때요? 많이 연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아무래도 한자는 많이 써봐야 됩니다. 영어 단어 하나 외우려고도 보면은 막 몇십 번 막 쓰고 막 어쩔 땐 뭐 전 몇 백 번까지도 가는 것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한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써야 되거든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쉽게 얻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영어에서도 이제 보면은 뭐 no pain no again이라 그래가지고 그 어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저희 사자성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연습이라는 어떤 그런 대가지불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은 꼭 써보시고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어보시면은 훨씬 이제 유익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이론을 봤으면 이제 그 이론을 가지고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그 문맥적인 거를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고르는 이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공무원 시험에는 주관식보다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많이 봤던 거 그리고 거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 저번에 이제 부수 글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연습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한 두 강 정도를 해가지고 같은 이제 구조지만 서로 다른 한자들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비를 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자성어 중 하나였어요. 고진감래. 그래서 쓰다는 거죠. 그러나 왔어요. 달게. 그래서 우리가 고진. 근데 이렇게 한자를 쭉 보니까 내가 진짜를 알면 돼요. 진. 다할진. 근데 여기에서 봤는데 다할진이 어떤 거지?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아 뭐지? 그러다 뭐지 하다가 끝나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자성어 반드시 한 번이라도 보시고 눈으로라도 익히셔야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답인데 다하다라는 진이거든요. 진. 그 다음에 3번 이제 본래 어떤 뜻이 본래라는 게 있고 4번 이제 높다라는 의미가 있고 5번 연기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번에 이제 보면은 이제 다할 진짜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고진감래 진 뭔가 다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부수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접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가요? 불이죠, 불. 불이 어때요? 불은 이제 뜨겁게 타오르다가 다 소멸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1번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다하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봐도. 3번도 봐도 어떤 뭐 이게 다하다 이런 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뭐 높이는데 뭘 보이는 것과 뭐 다하다. 소모하다 이런 뜻이었고 5번이 좀 이제 연기라는 부분 때문에 좀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고연감래 이런 거는 우리가 입에서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한자를 한번 읊어봐라. 왜? 고진감래, 곰진감래 하다가 고연감래? 이거 내가 발음이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자성어는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시험 보실 때 다른 거보다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한 문제 건져갈 수 있는 게 이 사자성어거든요. 대신 한번 이런 식으로 써보시고 그 다음에 발음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게 익숙해져만 가면은 문제는 충분히 풀실 수가 있다는 거 제가 강조 드릴게요. 다음 문제도 볼게요. 이제 동가 우리 앞에서 배웠죠. 동가 홍상. 예. 그러면은 같은 값이면은 이제 붉은 그러니까 예쁜 치마를 선택을 하겠다 이런 뜻이었죠. 그럼 여기서 붉다라는 의미가 어떤 한자인지 우리가 좀 유추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치마를 하면 뭘로 짜요? 예전에 뭘로 짜서 배틀 이게 실 갖다가 그 배틀 이렇게 하면서 짰죠, 그렇죠? 그러면 실이라는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 게 보이나요? 그쵸. 3번. 3번 이제 보면은 이게 실이에요, 실. 뒤에 뭐 장인 이런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는 실이잖아요. 그쵸?
그럼 장인이 실 갖고 뭐예요? 저 옷을 짜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1번에 보면은 저거가 뭐예요? 저건 이제 돕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실자라는 없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문맥상 마지막에 이제 하는 어떤 오조서의 의미거든요. 근데 실자라는 부분 없죠. 4번. 이거는 이제 알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 다음에서 뭐 재물이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지금 뭐 어떤 실과 관련은 없죠. 좀 그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래서 동과 홍상 입에 일단 배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뜻을 봤을 때 어떤 제부수 글자가 들어갈 것인가. 바로 그게 초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한자를 전혀 몰라도 제부수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다시 강조할게요. 여러분들께.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마지막 그 이론 시간 했었죠? 뭐였죠? 회자, 정, 리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리면은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봤듯이 새가 어디를 떠난다 해서 어떤 새 예전에는 이제 보면은 자연물에서 보면 나무 위에 새가 많이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보면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고 뭔가 이렇게 떠나는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새와 관련된 어떤 부분인데 떠나다라는 거와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1번이 되죠. 1번에 보시면은 떠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표현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객관식이다 보니까 익숙해요. 아, 저거는 뭐였고 이거는 대충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예.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만 더 첨부해서 이런 이제 제부수 글자에 대한 어떤 적용 이것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뭐 제가 봐도 뭐 공무원 시험에서 뭐 한자에 관련된 시험들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1번 떠나다고 그다음에 2번 같은 어떤 볕 우리가 햇빛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들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뜻이고 5번은 이제 알다라는 어떤 뜻이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새 떠남에 관련된 어떤 부수 글자들이 보면은 네, 여기 1번 요 정도밖에 없죠.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문제 이렇게 풀 때. 예.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이제 사필귀정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사필귀정. 이래는 반드시 정함이 있다. 우리가 저번에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필자가 뭘까? 반드시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를 정해야 되겠죠. 마음으로. 그러면은 마음으로 뭔가를 정한다. 했을 때 뭐가 있어요? 마음심자라는 바로 이 반드시 필 이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게 부수 마음이죠. 뭔가 마음으로 정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이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외에 보면 마음과 관련된 어떤 사자성어가 없죠. 그리고 발음을 해서도 익숙한 게 사필귀정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봐요. 저게 이제 달을 찾자거든요. 사차귀정, 그 다음에 사청귀정, 그 다음에 뭐 사택귀정, 그 다음에 사항귀정 뭐 이런 거 없죠. 발음이 이제 익숙치가 않죠. 그래서 사필귀정이란 뜻이 굉장히 이제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또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신문이나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사자성어들 중 하나인데 금이환영. 뭐 이렇게 했잖아요. 금메달 따고 뭐 선수들이 금이환영을 하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이제 국위선양을 하고 이제 왔을 때 뭐 이렇게 카퍼 퍼레이드 막 하면서 금이환영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금으로 된 옷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멋들어진 옷이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어디에 돌아와요? 바로 고향이죠. 그러면은 그 고향과 관련된 게 어떤 걸까라는 거죠. 고향. 그러면은 고향과 관련된 어떤 제부수 글자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힘을 서로 다한다. 이제 합력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아까도 했던 이게 조개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재물과도 관련돼 있는 한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새가 뭐 돌과 이것도 뭐 반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건 기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쁜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금이환향, 즉 고향의 의미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좀 약간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제 이 부분이 저번에 보면은요, 이제 마을과도 관련이 있어요. 마을. 그러니까 이거 제부수 글자만 딱 보면은 아시겠죠? 아, 마을, 즉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마 몰라도 제부수 글자 하나 알아가지고 그거에 접근하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알겠죠? 제부수 글자가 얼마나 정말 큰 위력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빈칸을 뚫어 놓고요, 이렇게 집어넣는 이런 한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언뜻 보니까 그 뭐 한시 같은 게 쭉 나열돼 있어가지고 그 한시들 중에서 뭐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 역시도 이렇게 유추하시면 돼요. 다행히 그 한자들이 이렇게 막 되게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맨 처음 시간에 썼던 어떤 수식 관계, 뭐 술목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자를 적용을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만들어 본 건데요. 뭐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막 이렇게 한시처럼 이렇게 나열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일반적인 건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지탱을 하는 거죠. 위로, 목숨, 명령.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절대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1번이 답인데요. 여기선 답 고르는 게 중요한 것보다 이제 한자 하나하나를 뜻을 좀 우리가 음미해 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아는 한자들이죠.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런 뭐 목숨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위라는 부분이죠. 윗부분. 그럼 위에서 뭔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그거를 이제 따라야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거를 한번 좀 볼게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 이거는 사자성어보다 이제 신진대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우리의 어떤 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뭐 묵은 것이, 사실 신진대사가 뭐냐면은 이제 묵은 거 있잖아요. 묵은 게 이제 없어지고 이제 새 것이 생긴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울 신자죠. 새로울 신자. 새롭게. 그러면 이제 진이에요. 진. 우리가 진을 쳤다. 그 새로운 진이 예전 것을 이제 대체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진대사라는 거가 딱 주어지고, 뭐 예를 들면 신진대사인데 뭐 이렇게 진을 새로 짓고 이런 거가 아니라 한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이제 파악을 해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좀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저번에 이게 도끼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도끼지만 손을 갖다가 이렇게 모으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빌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기도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마을, 근데 어떤 진을 치고 있는 거.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를 대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말로 뭔가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부수 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 걸 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뭐 많이 전쟁 예전에 역사 같은 데 보면은 좀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백의 종군이라 그래가지고요. 백의 종군이 뭐냐면은 벼슬 없이도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니까 의병이나 뭐 이렇게 또 많이 썼었죠. 그래서 흰 옷이죠. 그리고 따른다, 군사를.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벼슬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흰 옷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따르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제부수 글자에서 요거 강조했었죠. 어떤 두 길, 어떤 가는 길. 그리고 그 두 발로 이렇게 따른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뒤따라가는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레들. 예전에는 자동차가 아니라 수레였잖아요. 수레에다 뭘 실겠어요?
당연히 어떤 뭐 무기와 아니면 식량, 보급품 이런 거를 실었겠죠. 이제 이렇게 가는 모습들 이런 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보면은 뭐 담배 같은 경우 뭐 보면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건 백해무익하다. 그래서 끊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100가지예요. 100. 숫자 100. 그러니까 이거 해야다. 해야다. 그러니까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해봐야 이익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롭기만 하고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기서 없다. 그러니까 없다인데 여기 더할 거 이익이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문장이 또 이렇게 세트로 돼서 이어지죠. 그러니까 문장 해석은 이렇게 봤을 때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쪽으로 하면 돼요. 막 이렇게 아 이건 술목 관계, 이거 술보 관계, 아 이건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막 이런 것들로 이제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 이거는 이런 뜻이 있고 이건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거를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뒤 걸 보면은 이제 명약 관화라 그래가지고요. 이 명약을 이제 밝다라는 거예요. 밝다. 우리가 이제 밝다라는 말을 쓰는데 뭐가 밝을까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대부분 다들 이제 한자들이 보면 밝고 또 불도 있고 되게 이제 다 밝다라는 의미인데 한마디로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약자라는 거죠. 약 우리가 먹은 그 약. 그러니까 어떤 밝음인데 또 밝음에 밝음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해지는 거죠. 막 빛이 이제 비춰지니까. 그래서 명약관약 이제 이런 뜻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하지 않았던 이제 사자성어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글로 주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물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차이. 그리고 많다. 차이가 많죠. 그러면은 차이에 관련된 한자가 무엇이었을까? 그래 고민을 해보는 거죠. 다르다.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1번에 보면은 사실 이제 1번에 보면 저 두 번째 즉 이게 있는데요. 이게 다르다라는 의미거든요. 차이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천양 그다음 천차 만별. 천차만별이거든요. 뭐 천양지차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이제 천차만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일천천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르다, 그다음에 이건 만만자, 그다음에 이거 다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차이, 구별이 굉장히 예전에 천하고 만은 굉장히 이제 그 뛰어넘을 수 없는 숫자로 이제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한 숫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보면 차이와 구별되는 게 있나요? 과거, 지지 없죠.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 있나요? 난공불락 말 들어봤죠? 이 말 자체는 난공불락. 4번은 있나요? 닭이망양. 5번에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자성어 자체의 뜻을 아예 막 모르는 게 툭툭툭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 중에서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걸 갖다가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을 또 볼게요. 이거 저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던 거죠? 네.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뭘까요? 한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 같이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저번에 한번 했었어요. 뭐였죠? 하나를 들어서 두 개를 얻는다. 그게 뭐였죠? 지금 5번에 있는 일거양득이죠. 저기에서 하나랑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을 했을 때 이제 둘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1번에는 뭐 한 가지, 두 가지에 관련된 게 없죠. 그다음 2번도요. 없죠. 3번 없고 4번 없네요. 그러니까 사자성어 찾을 때도 보면은 이렇게 핵심적인 어떤 단어들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요런 것만 가지고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기억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도 해볼 수 있죠. 저 역시도요. 한자와 사자성어 뭐 고르고 그럴 때요. 이렇게 한자 하나하나 해가지고 유추해가지고 고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선 이제 포인트가 뭘까요? 그렇죠? 실제, 평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그 실제하고 평가 이제 보면은 높게죠, 높게 또. 그러면은 뭐 평가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나와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쭉 보시고. 네. 2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거 있죠? 평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되냐? 우리가 늘 말로 뭘 하죠? 말로 그 다음에 평가를 내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뭐 말이 전부 다 평가 아니요. 이제 요거까지도 봐서요. 말로 뭔가 이렇게 평가를 내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걸 읽게 되면 과대평가예요. 그죠? 실질보다 더 높게 평가했다는 거죠. 과대평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포인트 잡은 것 중에서 하나 평가. 저걸 하나 고른 거예요. 1번에 보시면은 뭐 저 세 개 줄 중에는 뭐 걸리는 게 없죠. 그다음에 3번에 봐도 없고요. 4번에 또 없고 5번도 이제 없죠. 뭐 이렇게 좀 의미를 아시겠나요? 그것과 관련된 어떤 독특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걱정이죠. 나라 안의 걱정. 그 다음에 외적에 대한 어떤 근심. 그건 안과 박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안과 박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1번부터 5번을 쭉 보시면 안과 박이라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죠? 4번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안, 그 다음에 박. 이제 요거를 보시고 이게 요거구나. 유추해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내우외환이에요. 우리가 이미 한번 했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 뭐 나라 안쪽과 외 바깥쪽 이런 거 관련이 있는 거 보면은 1번에는 없죠. 예, 안과 밖에 없어요. 2번, 3번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5번에 봐도 뭐 안과 밖과 관련된 어떤 한자들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이렇게 간단한 한자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도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뭘까요? 자기가 생산이죠? 본인한테는요, 본인.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의 힘이니까 스스로가 필요하겠네요. 1번부터 5번까지 몇 번이 될 것 같나요? 그쵸? 3번이죠. 스스로 자자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자기, 본인 이렇게 제부술 글자와 함께 이 한자 간단한 것만 알아도 충분히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급자족이라는 의미예요. 자급자족 말 많이 들어보셨죠? 1번에 뭐 자기 스스로와 관련된 거 없고 2번 그다음에 뭐 4번 5번 관련돼서 없죠. 이제 아시겠나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다들 사자성어랑 일반 어떤 한자들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아까 전에 일거양득, 일거양득 이렇게 몇 번 외치고 나서 만약에 다른 한자를 갖다 대입하면 뭐 일거양득이 아니라 무슨 다른 거 하면은 굉장히 어색했잖아요. 이제 그걸로 첫 번째 고를 수 있는 팁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부스 글자 있었죠. 제부스 글자를 통해서 그 의미 파악을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는 그 뜻을 알아가지고 그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을 찾은 다음에 그걸 고르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평소에 써보시고 말로 내뱉으시고 그 다음에 암기를 숙지를 하시면 어차피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에 익숙해지는 것들이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은 보다 배가 되는 어떤 효율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가졌고요.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간 가지면서 이렇게 더 우리가 확장하는 연습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